눈앞에 앉은 사람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얼굴 근육은 웃고 있는데 검은 동공만 유독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지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눈부터 읽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눈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거짓말이고 왼쪽 위를 보면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송에서도 책에서도 마치 공식처럼 소개되어 왔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 공식은 2012년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 연구팀에 의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눈동자의 방향과 거짓말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넘게 믿어왔던 그 상식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론에서 출발한 가설이었는데 학술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방송을 타고 대중의 상식이 되어버린 셈이다. 문제는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억울하게 거짓말쟁이로 몰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면접장에서 긴장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린 지원자가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연인 사이에서 대화 중 시선이 잠깐 옮겨갔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상대가 시선을 돌렸을 때 순간적으로 저 사람 지금 뭔가 숨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학이 실제로 밝혀낸 거짓말과 눈의 진짜 관계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거짓말하는 눈이 보내는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거짓말할 때 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동공의 확장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진실을 기억에서 꺼내는 동시에 그것을 숨기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부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머릿속 작업대 위에 서류가 한꺼번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입니다. 혹시 시험 시간에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이 커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인지부화가 동공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미국의 디오니시오 연구팀은 2001년 실험에서 거짓 진술을 할 때 동공이 진실을 말할 때보다 유의미하게 확장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동공 확대근이 자극을 받아 검은 눈동자가 평소보다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동공 확장은 거짓말뿐 아니라 놀라움이나 흥분이나 어두운 조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공 하나만으로 거짓말을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신호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상대의 눈동자 한가운데 검은 부분이 살짝 커지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상대의 뇌가 평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눈 깜빡임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보통 사람은 분당 약 23번에서 25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는 이 깜빡임이 분당 18번 안팎까지 뚝 떨어집니다. 마치 컴퓨터가 무거운 작업을 처리할 때 화면이 잠깐 멈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뇌가 거짓말을 구성하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느라 눈 깜빡임이라는 자동 기능에 에너지를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의 알더트 베레이 교수팀이 2008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는 동안에는 깜빡 힘이 줄어들다가 거짓말이 끝난 직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멈칫하다가 대답을 마친 뒤에 연달아 눈을 깜빡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멈춤과 폭증의 패턴이야말로 거짓말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눈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깜빡임의 횟수 자체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의 패턴에 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깜빡이던 사람이 특정 질문에서 갑자기 눈이 굳어졌다가 대답 후에 몰아서 깜빡인다면 그 구간에서 뇌가 특별히 바빴다는 단서가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시선 고정 시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하는 사람이 시선을 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알고 보니 능숙한 거짓말쟁이일수록
오히려 상대의 눈을 더 오래 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실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장에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에서는 시선이 상대의 눈과 코와 입 사이를 부드럽게 오가는데, 거짓말을 할 때는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사라지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부자연스러운 고정이 나타납니다. 혹시 대화 중에 상대가 유독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데 오히려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불편함의 정체가 바로 과도한 시선 고정에서 오는 부자연스러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로 서투른 거짓말쟁이는 눈을 피하는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선을 피하느냐 고정하느냐보다 평소 그 사람의 대화 패턴과 얼마나 다른지를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빠르고 짧은 눈동자의 도약입니다. 눈동자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재빠르게 뛰어가는 움직임을 도약안구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놀란새가 나뭇가지 사이를 재빠르게 옮겨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5년 독일 울름대학교와 유럽연합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거짓말할 때의 눈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도약강구 운동의 횟수와 지속시간과 진폭이 거짓말 탐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쉬지 못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눈알이 좌우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뇌가 급하게 답을 찾느라 눈에게 이리저리 탐색하라는 명령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짧고 빠른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마치 갈 곳을 잃은 것처럼 불안정하게 돌아다닙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거짓 집단은 진실 집단에 비해 도약안구 운동의 지속시간이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뇌가 빠르게 여러 정보를 처리하면서 눈의 짧은 탐색만 허락한 결과입니다. 5번째 변화는 눈과 표정의 불일치입니다. 진짜 감정이 담긴 미소는 눈과 입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눈 아래 근육이 올라가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당겨지는데, 이것을 뒤션 미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짓말과 함께 짓는 웃음에서는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습니다. 결국 눈 주변 근육은 의식적으로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짓 감정이 눈가에서 가장 먼저 들통이 납니다. 혹시 누군가가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는데 눈이 웃고 있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의 직감이 눈과 입의 불일치를 감지한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이런 미세 표정이 50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훈련을 통해 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할 때 눈에서 일어나는 5가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거짓말 탐지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단일 신호만으로 거짓말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공이 커졌다고 바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거나 시선을 피했다고 거짓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상대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인 적 있으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의심을 품으면 의심을 확인해주는 증거만 눈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마치 빨간색 차를 사고 나면 길에 빨간색 차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의 신호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준선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편안한 상태에서 평소 어떻게 눈을 움직이고 얼마나 깜빡이고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를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그 기준선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특정 질문이나 특정 주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때 상대의 눈 깜빡임 빈도와 동공 크기와 시선 이동 패턴을 3분 동안만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선이 됩니다. 나중에 중요한 대화를 할 때 그 기준선과 달라지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거짓말을 읽는 것은 상대의 눈을 의심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평소 모습을 기억하는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눈을 읽으려면 먼저 그 사람의 눈을 충분히 오래 바라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 앉은 누군가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떨림이 거짓의 증거인지
단순한 긴장의 흔적인지는 평소 그 사람의 눈을 얼마나 들여다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